오늘 이슈대담에서는 김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은미 팀장님 모시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김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지역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또 조기 발굴을 해서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지역사회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래 친구나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해 학생의 처벌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 건강 관점에서 바라볼 때 좀 시각을 달리해야 하는 것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의 위기관리회의에 참석을 해보면요. 한 학생을 장기적인 충동성이라든지 또래 관계의 어려움, 공격적인 문제로 해서 담당 교사는 언어 폭행을 종종 당하기도 합니다. 또 나머지 학생들은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든지 담당 교사는 충격을 받고 휴직을 고민한다든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는 진상 조사를 하게 되면 교권 침해라든지 학생 처벌에 대해서 주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왜 그 학생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처벌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아이다. 이런 진단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 평가를 통해서 정신건강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라든지 정신과적인 징후 그리고 자해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건강과 진료를 통해서 다양한 종합적인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알고 있지만 치료나 치료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뻔히 그 상황이 위험한 줄 알고 있지만 개입이 어려움이 있어서 제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치료가 방임이 되어서 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무엇보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할 텐데 보완해야 할 점 혹은 꼭 이것만은 바뀌어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이라든지 정신과적인 증상이 조기 발견이 되어서 저희와 같은 전문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선의 교사가 정신과적인 징후를 알아차려서 또 뭔가를 평가를 하는 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선의 교사들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적절하게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전보다도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한라인 시스템을 긴밀하게 또 구축을 해서 협조 체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또한 또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입원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치료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수업 일수 유급되지 않기 위해서 수업 일수를 맞추다 보니 재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도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을 하게 돼서 또 조금 지나면 증상이 재발현되어서 재입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건 치료적인 접근과 그리고 학습이 병행되는 이런 의료 환경 시스템 구축이 정말 절실하다. 그래서 퇴원 이후에도 학생이 치료를 하면서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 이제 일선 현장에 계시면서 다양한 학생들이 직접 만나고 상담하고도 계시잖아요. 보람을 느낀 사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좀 몇 가지 떠오르긴 한데요. 사실은 최근의 사안이기도 한데 아이가 학교 등교 거부를 하고
대인 기피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단순한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개입 요청을 해서 저희가 위기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한청도 있었고 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청 속에 친구 2명과 얘기를 한다고 화장실에서 2시간 동안 나오지도 않았었고, 또 그 한청의 지시어로 인해서 자해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호자를 설득을 해서 일단 치료 개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또 안정적으로 좀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무엇보다도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 발굴을 해서 저희 같은 전문기관이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네. 몸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도 네네. 참 중요하니까요. 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